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대수랑 SQL 뷰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수는 먼저 이 관계대수랑 관계해석은 릴레이션을 조작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언어예요. 그러니까 관계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대수에 대해서만 할 건데 관계대수는 절차 언어예요. 원하는 목표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산 순서를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써주고요. 언어로서 관계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지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관계적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대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계대수는 릴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 처리 대상이 릴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도 릴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수 연산은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는데 릴레이션은 투플의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연산자로 보고요. 그리고 순수관계 연산이 있어요. 일단 일반 집합 연산은 릴레이션이 투플의 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 교집합, 카디션 프로덕트, 차집합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순수관계 연산은요.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이 있어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디션 프로덕트가 있었는데 이 카디션 프로덕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병 가능해야 돼요. 두 릴레이션 간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 수도 같고 그 애트리뷰트의 도메인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메인의 그 애트리뷰트 이름은 달라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도메인이 같아야 된다. 합집합의 결과는 아까 전에 릴레이션이 투플리 집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두 릴레이션에 속한 투플로 구성된 릴레이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t랑 작은 t가 r이랑 s의 투플들인데요. 이것들을 합친 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투플의 집합이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건 없어지겠죠. 왜냐면 집합이란 게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차수는 R이나 S의 차수와 같고 카디널리티의 합은 각각의 합친 것보단 작을 거예요. 왜냐면 중복되는 게 제거되니까. 이 교집합은 양 릴레이션에 동시에 속해 있는 투플들로만 구성된 건데요. 네, 투플들로만 구성된 건데 여기에도 속하고 엔드로 아까 전에 합집합 뭘로 했지만 여기 엔드로 해서 두 개에 다 속해 있는 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는 무조건 같을 거고 어떤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보다 작겠죠. 왜냐면 둘에 동시에 있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아예 둘이 같으면 카디널리티와 같겠지만 뭐 틀린 게 있다라면 하나로 틀린 게 있다면 그것 중에서 네 최소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차집합은 아래는 있지만 S는 없는 투플들로만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R에 포함됐고 S에 포함되지 않는 투플들로 구성된 거. 그래서 R의 카디널리티보다 크지 않을 거고 R이나 S의 차수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카디션 프로덕트는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S에 속한 투플이나 R에 속한 투플 R이나 S에 속한 투플 S를 모두 접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막 이런 식으로 있으면 떼떼댁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해가지고 9, 9개 나오겠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차수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애트리뷰트 R에 있는 R 릴레이션의 차수랑 S 릴레이션 차수를 합한 거랑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차수 애트리뷰트가 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좀 애매모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R.A, B, C가 있다. 그리고 D, E, F가 있다. 그럼 각각 R에 속한 A예요. R에 속한 B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R에 속한 거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카디널리티는 아까 말한 것처럼 3 곱하기 3 한 것처럼 카디널리티를 곱해준 거와 같다. 그리고 차집합을 빼고는 합집합, 교집합, 카디널리티는 결합적입니다. 네, 결합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게 나온다. 교환적이라는 거는 R이랑 S의 합집합이랑 S의 R의 합집합이 같은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같은 거예요. 근데 차집합은 당연히 같지 않겠죠? 네, 차집합은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합적 성질이나 교환적 성질은 최적화를 할 때 사용을 한대요.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예요. 여기는 표기법인데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스스로 잘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이제 셀렉트입니다. 셀렉트는 시그마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시그마 안에 표시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투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프레디킷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또 조건을 되게 여러 개 해서 막 할 수 있어요. 결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셀렉트는 투플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수평적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보면 어떻게 표기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투플인데 R에 속한 투플이고 투플에 여러 릴레이션들이 여러 그 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 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속하는 애트리뷰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투플 중에 A에 속하는 첫 번째에 속하는 뭐 A의 애트리뷰트에 속하는 값이란 말인데, 이거가 그 비교연산자 V랑 뭐 비교연산자 해가지고 AND인 거를 고르는 건데 여기에 프레디킷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랑 비교를 한다. 그럼 얘네 도메인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where절로 나타낼 수 있는데, where절로 나타내면 are where 조건식이 돼요. relation where 조건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컴퓨터 학과인 학생을 뽑아라. 얘도 똑같은 말을 표현해 둔 겁니다. 그래서 5.1을 보면 셀렉트 연산을 한 게 보여요. 이거는 셀렉트 연산은 하나의 릴레이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선택될 수 있는 폭이 가장 작은 것부터 선택도가 가장 작은 것부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게 효율적이래요. 이게 나중에 최적화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여기 그림 5.1은 여기서 그 셀렉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 골라라. 그러면 컴퓨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얘에 관련된 투플만 골랐죠? 이게 바로 셀렉트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아까 전에 셀렉트는 연산의 대상이 투플이었어요. 이거는 애트리뷰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릴레이션 RX가 있을 때 RX가 있다고 칩시다. 이 Y는 그 X의 애트리뷰트로 구성된 리스트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X 애트리뷰트의 그 리스트, 그 애트리뷰트 리스트예요. 그래서 나는 R의 애트리뷰트에서 Y에 속한 애트리뷰트만 뽑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만 이렇게 추출해 준 거고요. 얘는 애트리뷰트를 뽑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직적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플의 집합이기 때문에 똑같은 투플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애트리뷰트를 뽑았어요. 근데 A, B, A 막 이런 식으로 뽑혔어요. 그러면 A 중복되는 거 하나 없어지고 A, B만 이렇게 추출이 된답니다.
그리고 attribute는 당연히 중복되게 면세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학과 과목 릴레이션에 대한 프로젝트 연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 학생에서 이름과 학번 뽑아주세요. 이름과 학과만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join입니다. join은 그 릴레이션 R의 attribute A와 릴레이션 S의 attribute B를 join한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R은 이 small r은 big R의 tuple small s는 big S의 tuple 그리고 얘는 그 R에 속하는 그 tuple attribute 그리고 S에 속하는 tuple 그 S에 속한 tuple 중에 B attribute의 값이 뭐 비교 연산자 이게 프리디킷이죠. 그래서 이 세타는 조인 조건에 사용되는 비교 연산자고요. A랑 B는 같은 도메인 위에 정의된 조인 애트리뷰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R의 투플 R과 그래서 이런 이 릴레이션 R의 R 그리고 릴레이션 S의 그 투플 S에 대해서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R과 S를 접속해서 만들어진 투플로 구성된 릴레이션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차수는 두 개 차수를 합한 거와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애트리뷰트는 유일성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까 전에 이렇게 릴레이션 이름 붙여준다 했어요. 이게 바로 한정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세타로 우리는 이제 는 그리고 자연 조인 막 이런 거 나타낼 건데요. 이게 세타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세타가 는이다. 그럼 동일 조인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 조인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 학번은 두 번 나타나죠. 이거는 동일 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복된 애트리뷰트를 제거를 할 거예요. 이것을 자연 조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인할 둘 애트리뷰트 RX랑 SY의 조인 애트리뷰트를 Z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대요. 이 조인 애트리뷰트 투플은 R에 속하고 S는 릴레이션 S의 투플이고 이 투플의 Z 애트리뷰트의 값, 이 S 투플의 Z 애트리뷰트의 값이 같은 이런 상태를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 관계대수로 R이랑 S를 카디널리티 곱을 하고 카디널리티 곱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 Z가 조인 애트리뷰트의 값이 같은 애를 뽑아줍니다. 투플을. 그 다음에 X랑 Y 이 각각의 애트리뷰트 그 차수를 합한 거랑 그 결과 차수 같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 애트리뷰트를 뽑아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합집합의 의미는 뭐예요? 동등한 거 제거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집합도 결국 애트리뷰트의 집합이니까 동일한 애트리뷰트는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출 조인이니까 그 동일한 애트리뷰트는 제거되겠죠? 얘도 동등 조인으로 뽑은 다음에 얘 합집합이니까 집합에서 동등 제거해가지고 서로 다른 애트리뷰트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겹치는 거 없는 것만 해서 둘이 합친 거를 뽑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겹치는 거는 한 개만 나타나게 그런 거죠. 이 디비전입니다. 디비전은 그 x 빼기 y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릴레이션의 dy 이 d랑 y 애트리뷰트로 이루어진 게 x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sy의 디비전은
그 SY의 모든 투풀에 연관되는 RD의 투풀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뭔 소리냐면요. 이게 얘랑 연관되는 얘가 만약에 SC가 X예요. 근데 이게 D랑 Y로 이루어졌고 나는 Y예요. 그래서 내가 얘랑 관련된 D를 뽑고 싶어. 그래서 D만 이렇게 관련된 D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런 거를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R의 차수 n 플러스 n이고 나누는 차수 릴레이션 S 차수 n일 때 디비전 결과는 차수 m이 된다. 그쵸? 이렇게 나눠서 m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되는 애트리뷰트는 서로 그 도메인이 같아야겠죠? 이 디비전의 예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C413 이거랑 관련된 거 학번 뽑을 거예요. 그래서 C413 이거 3개 있죠? 이거 100, 300, 400이에요. 그래서 뽑았죠? 그리고 C2는 C312랑 C413인데 얘네 둘이랑 연관된 거 뽑을 거예요. 그 추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무순서성을 갖는다 했죠? 따로 떨어져 있어도 이걸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붙여있다고 생각하고 또 풀면 돼요. 어떻게 푸냐? 이거를 세모로 표시해두고 여기 세모만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C413이랑 312가 다 포함되네. 보면 누구 있어요? 300 요거 다 있죠. 그리고 400 요거 다 있죠. 400 요거 다 있죠. 그래서 300하고 400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 셋 다 가지네. 뭐만 있어요? 400만 가졌어요. 그래서 400만 답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대수의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세미 조인하고 외부 조인은 중요한 게 자연 조인의 변형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개 차수를 합한 거에서 동등된 거는 한 번만 나오게끔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세미 조인부터 가볼게요. 이 릴레이션 RX랑 XY의 세미 조인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S랑 자연조인이 되는 R의 애트리뷰트 값만 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이랑 X를 내추럴 조인하고 그 R의 릴레이션 값으로 뽑는다.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표기했냐면 X랑 Y의 서로 같이 있는 그런 애트리뷰트로 되어 있는 S만 뽑고 그걸 내추럴 조인하면 이거랑 똑같이 되겠죠?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고요. 외부 조인은 한 릴레이션에 있는 어떤 추풀이 조인할 상대 릴레이션에 대응되는 추풀이 없을 경우 그를 제외하지 않고 상대를 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결과 릴레이션에 포함시킨다. 이거는 그림 5.7을 보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이 보면 서로 BC가 이렇게 애트리뷰트가 겹치죠. 이 BC, B1, C1이랑 겹치는 거는 얘네 둘 다 있어요. 그리고 얘랑 겹치는 거는 얘네 둘 다 있어요. 얘랑 겹치는 거 있나요? 없죠. 얘랑 겹치는 거 있나요? 있죠. 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얘네 셋 다 겹치는 거 확인했어요. 얘 안 겹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이 네. 네, 외부 조인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전에 내 거에 대응되는 애가 없으면 그냥 널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응되는 애는 잘 나타났어요. 근데 대응 안 되는 애인데 나 대응 안 되는데 그러면 그래 널 해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또 조인이 됐죠 얘랑. 근데 얘도 나 되는데 없는데 이러니까 널로 해주고 그냥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외부 합집합으로 가볼게요. 외부 합집합은
대응되는 애트리뷰트가 없이 합병 가능하지 않은 애트리뷰트들로 결과 릴레이션에 포함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두 릴레이션에 있는 투플들이 전부 결과 릴레이션에 포함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릴레이션 R을 여기다 갖다 놓고 릴레이션 S를 그냥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쵸? 그냥 네 외부 합집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집계연산 요거는 선생님이 기본서 완전 강의에서는 안 하셨는데 그냥 했습니다. 네 애트리뷰트 값의 집합에 대해서 애트리뷰트 값의 집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집계 함수인데요. 애트리뷰트의 값을 내가 뽑으면 이런 값이 나오잖아요. 이 값에 대해서 집합 연산을 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뭐 수를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average 등록 릴레이션에 있는 성적 애트리뷰트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그 학생 릴레이션의 학번을 센다는 말이고요. 그룹핑 함수는 그 특별히 지정된 애트리뷰트 값에 따라 그 투플들을 그룹 짓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A, B, A가 있다 했잖아요. A끼리 그룹 짓고 B끼리 그룹 짓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룹핑 함수는 집계 함수랑 같이 이거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그 학생을 학년별로 그룹 짓는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핑 함수랑 집계 함수를 같이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등록 릴레이션에 과목별로 그룹을 지어요. 그래서 그 과목의 그룹별로 성적을 평균을 구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기 E는 관계대수식, F는 집계함수, B는 집계함수의 적용대상 애트리뷰트, A는 그룹핑 애트리뷰트고요. 이 집계 함수가 적용되는 애트리뷰트 값에 중복되는 값이 있어도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 결과도 물론 릴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집계 함수를 하는데 내가 카운트를 할 거예요. 근데 ABA가 있다고 해서 얘를 2로 세는 게 아니에요. 3으로 세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계대수의 지리문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이 관계대수 지름 표현을 보면 모든 학생의 이름과 학과를 검색해라. 학생의 이름과 학과를 프로젝션하면 되겠죠? 그리고 과목 번호가 C414인 과목에 등록한 학생의 이름과 성적을 검색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되는데 이 학생의 과목 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 학생이랑 등록을 내출 주인하고 이 과목 번호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하고 성적을 뽑습니다. 프로젝션 하죠. 그리고 화일 구조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의 이름을 검색하라. 그러면 이 과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과목에서 화일 구조를 뽑고 그리고 담당 교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검색해라. 그러면 등록에서 학번이랑 과목 번호를 뽑고요. 그리고 과목에서 과목 번호를 뽑아요. 그래서 나눠요. 그러면 전체 등록한 것 중에서 전체 과목이 다 들어있는 학번을 뽑으면 모든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그런 학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학번을 가진 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학번이 600이고 이름이 김영호, 학년이 4,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을 삽입해라. 그래서 학생의 이 튜플을 삽입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라. 그래서 과목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인 과목을 그냥 과목에서 빼주면 되겠죠? 네, 6단원이에요. SQL입니다. SQL 데이터 정의문, 조작문, 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QL은 비절차적 언어고요. SQL에는 DDL, DML, 그리고 DCL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집합 단위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레코드 행 단위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테이블, 행, 열과 같은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SQL의 데이터 정의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와 카탈로그. 스키마 여기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카탈로그는 SQL 시스템 내에 포함된 스키마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정의문은 여기 나와 있어요. 도메인 이름, 도메인 타입, 그리고 기전값 정의, 도메인 제약 조건 정의 리스트를 이렇게 create 도메인과 함께 나타내고요. 기전값, 디폴트 값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도메인으로 정의된 열 값으로 명시된 값이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값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에다가 우리 보통 널 넣잖아요. 근데 널을 넣지 않고 싶어. 그러면 내가 디폴트 값을 1을 해주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값에는 내가 1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말이고요. 도메인 제약 조건 리스트는 도메인으로 정의된 모든 열에 적용되는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결성 도메인 제약 조건은 그 내가 여기 열 리스트 애트리뷰트에는 무슨 값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리스트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제약 조건 이름도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constraint라고 명세를 했고요. 제약 조건에 대한 그런 명세는 여기 체크 안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def에다가 그 이게 과목에다가 내가 뭔가 값을 넣을 때는 com, me, e, arch 막 이런 값만 넣겠다. 그리고 기전값은 이 물음표로 한다. 그리고 이 도메인은 얼털 도메인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롭 도메인으로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드롭 도메인에 restrict, unrestrict, uncascade 막 이런 게 있는데요. restrict 거절이 붙으면요. 이 명세된 도메인 이 죄악 조건을 참조하고 있는 게 있을 때는 삭제하면 안 되고요. 없을 때만 삭제되고요. 캐스케이드는 도메인을 캐스케이드는 그냥 연쇄적으로 삭제하면 된다. 그런 말이고요. 기본 테이블의 생성 딱 봐도 이 데이터 객체가 테이블이라는 게 보이죠. 테이블은 기본 테이블, create 테이블로 만들어진 기본 테이블, create 뷰로 만들어지는 가상 테이블, 그리고 임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임시 테이블은 처리 과정의 중간 결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SQL은 주의해야 될 게 릴레이션이랑 다르게 행을 중복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중요하고요. 기본 테이블의 정의는 이런 정의문 형식을 가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본 create 테이블, 기본 테이블, 열 이름, 데이터 타입, not null, 디폴트 값. 그래서 여기 묶음표도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대괄호로 나타내는 것은 생략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중괄호로 묶여진 부분은 중복 가능한데 플러스는 한 번 이상 별은 0번 이상 반복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널이 아니었으면 좋겠으면 not null을 표시하고 내가 디폴트 값으로 뭘 넣었으면 좋겠으면 이 디폴트 값을 명시합니다. 이 primary key의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기본 키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거고요. unique key 뒤에 나오는 거는 대체 키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널 값을 허용하고 기본 키는 널 값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origin key는 where 키를 말합니다. where 키를 말하는데 여기서 참조되는 행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no action, cascade, set null, set default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restrict도 있는데 no action이 restrict랑 비슷한 말일걸요. 그래서 저번에 근데 스티브 쌤이 no action, cascade, set null 이렇게 restrict까지 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no action이 제 생각엔 restrict랑 거절이니까요. 노 액션이니까요. 그래서
노액션은 내가 참조되는 애인데 날 참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삭제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스케이드는 날 참조하는 애가 있으면 내가 참조되는 애가 내가 삭제되면 걔까지 같이 삭제하는 거고요. set nul은 내가 삭제되면 걔는 그냥 널로 바꿔주는 거고 set default는 디폴트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SQL에서는 참조되는 테이블의 후보키가 모두 외래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후보키가 최소성과 유일성을 만족하는 애니까 외래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체크절은 테이블의 행이 갱신되거나 살릴 때 유지돼야 되는 무결성 제약 조건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grade라는 그 애트리뷰트 값이 있는데 애트리뷰트 값을 넣을 때 0부터 100 사이의 값을 넣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 만족하지 못하면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기본 테이블을 제거하고 변경할 때는 drop이랑 변경할 때는 alter를 써요. 그래서 삭제할 때는 cascade나 restrict 중에 하나가 명시돼야 되는데요. cascade는 연쇄 삭제, restrict는 거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그 drop table, course, cascade 여기를 참조하는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뭔가 값을 참조하는 아이가 있으면 연쇄 삭제해준다. 그리고 drop schema는 cascade가 명세가 되면 스키마뿐만 아니라 그 연관된 모든 객체를 연쇄 삭제하고요. restrict는 명세가 되면 스키마가 공백인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lter table은 변경을 하는 거예요. 뭘 변경하냐? 열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lter table ignore 등록 테이블에 뭐를 넣고 싶어요? final이라는 열을 넣고 싶대요. 근데 이 final에 열을 넣을 때 디폴트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을 추가할 때 우리가 값까지 같이 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파이널 값은 다 초기 값이 FFFF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alter table ignore drop grade cascade. 그러니까 여기 grade라는 열을 삭제를 하면 cascade 그 관련된 얘를 참조하는 애는 다 연쇄 삭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열 하나만 있는 테이블에서 그 열을 삭제한다면 이 연산은 실패로 끝난다. 이 ignore 테이블에 grade라는 연산만 있으면 이건 안 된다. 그리고 그리고 뷰의 정의나 제약 조건에서 얘를 참조하고 있으면 grade를 참조하고 있으면 실행되지 못하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체크 그레이드 마크 범위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 이 그레이드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삭제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alter table ignore alter grade drop 디폴트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폴트 값을 삭제한다?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아들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놨던 디폴트 값,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디폴트 값을 F로 설정을 얘가 그레이드라 칩시다. 내가 처음에 디폴트 값을 F로 해놨어요. 이 F 값에 대한 설정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존에 그럼 FFF로 돼 있던 건 어떻게 하죠? 이랬는데 그건 그냥 냅두고 다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alter table ignore alter grade set default zero 이거는 디폴트를 0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무결성 제약 조건 삭제할 때도 드롭문을 사용하는데 이 제약 조건에 아까 이름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drop constraint 이름 이렇게 하고 삭제를 탁 합니다. SQL 데이터 저장문은 DML select, insert, delete, update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검색하는 거는 select문이에요. select는 이렇게 나타내요. select your list from table list where 조건. 그래서 우리가 해독을 할 때는 from where select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순서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student라는 그런 학생 테이블에서 컴퓨터 학과인 학생의 Sname과 Sno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연산의 결과는 또 다른 테이블이 나와가지고 테이블 연산하면 또 테이블이 나오고 테이블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패스 시스템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S노가 등록에 있는 S노인지 이런 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두점으로 이렇게 테이블의 이름까지 나타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할 게 있어요. SQL은 한 테이블 내에 똑같은 레코드가 중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SQL은 테이블이 반드시 기본 키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래요. 네, 이거를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문의 일반적인 형식은 이런 식이에요. select all distinct your list. 이거 select 모든 그 your list를 셀렉트한다. 아니면 그러니까 중복되게 your list를 그리고 distinct 중복되지 않게 your list를 뽑는다. 그리고 from table list where 조건 group by your list 그리고 group by에 대한 그 뭐를 가진 having 무슨 조건을 가진 그룹을 뽑는다. 그리고 order by your list 이 your list 뽑은 거에 대해서 오름차순 할 건지 내림차순 할 건지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독할 때는 1, 2, 3, 4, 5, 6 이렇게 셀렉트를 마지막에 해독하는 방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 셀렉트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에서 중복된 레코드를 제거할 때는 여기 셀렉트 디스팅트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or, distinct, your list 나온 값에 대해서 이 레코드 값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테이블의 열 전부를 검색하는 경우 이거는 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에 정의된 명세대로 열 순서대로 검색을 하는 거고요. 이 조건을 검색하는 것은 where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where절에는 비교 연산자, 불리언 연산자, 참거지로 나오는 불리언 연산자, 그리고 괄호 연산자, 키워드까지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명세하는 검색에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뭐예요? enroll 등록 테이블에서 중간고사 90 이상이네 뽑을 거야. 근데 그 학번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하고 싶고 그 학번 안에서 또 오름차순으로 과목 번호를 나열하고 싶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노랑 C노 뽑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S노에 대해서는 내림차순으로 된 걸 볼 수 있고 이 400 안에서 또 오름차순으로 나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S노를 또 주정렬이라고 하고 이 C노를 부정열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술식, 문자 스트링, 새로운 열 이름이 명세된 검색. 이것은 이 예를 보면서 해볼게요. 우리가 셀렉트를 할 때 되게 다양한 것을 넣을 수 있어요. 문자 스트링도 명세를 할 수 있고요. 산술 연산자로 구성된 산술식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s라는 것은 이 s노, 학번에 대해서 별칭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s노는 학번이라 부를 거야. 중간 시험은 내가 시험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미드텀 플러스 3은 점수라고 내가 열 이름을 넣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얘가 as가 없다. as 점수 막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공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as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으면 enroll 테이블에서 C313인 C노를 뽑고 거기서 학번을 뽑고 그리고 중간 시험을 여기다 다 넣고 그리고 그 점수 미드텀에서 다 3점을 정한 점수를 여기다가 뽑습니다. 이제 복수 테이블로의 검색은 from절에 두 가지 복수의 테이블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SE는 투플 변수입니다. 스튜던트를 S라고 집합해서 말할 거고 enroll을 내가 E라고 집합해서 말할 거야. 그리고 테이블 이름이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테이블 이름이 묵시적으로 투플 변수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노는 스튜던트의 s노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면 이 s.s노는 2.s노 이거는 조인
조인 프리디켓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조인을 할 것인가, 이 SNO에 대해서 조인을 한다는 거겠죠. 그런 말이고요. 이 조인 조건을 또 from 절에 나타낼 수 있어요. 테이블 조인 테이블 2 on 조건식, 테이블 1 조인 테이블 2 using your list. 어떤 your list로 했는지 여기다가 s노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네트로 조인 테이블 2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3점짜리로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 where절에 있는 이 명세를 이렇게 아까 여기 밑에 있었는데 이거 위로 옮긴 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using 다음에 여기는 SNO만 나타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동등 조인을 한 거랑 같아서 공통열은 결과 테이블에서 다른 나머지 열보다 먼저 한 번 나타난다. 저는 조금 이 말이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동등 조인이니까 그 열 리스트가 두 번 나타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형식 3은 조인되는 그 공통되는 거를 한 번만 왼쪽에 나타낸대요. 그래서 얘는 네트로 조인이고 얘는 동등 조인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아직 질문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의 테이블에 조인하는 검색. 네, 그 스튜던트를 S1이라고 별칭을 하고 또 스튜던트를 S2라고 별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칭에 대해서 별칭을 붙이고요. 이 스튜던트 1의 def랑 스튜던트 2의 def랑 자기 자신이랑 조인해가지고 검색을 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S1의 SNO보다 S2의 SNO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SNO의 그 첫 번째 S1의 SNO보다 두 번째 SNO가 더 큰 것만 이렇게 뽑았죠? 그리고 집계 함수를 이용한 검색. 집계 함수가 여기 나타나요. count, sum, average, max, min. 여기서 이 sum 그리고 average는 수치의 값만 적용이 됩니다. 값의 총계와 평균 값이니까요. 그리고 이 count 값은 처리 대상이 투플의 집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행도 체크 수를 세야 돼요. 그래서 A, B, A가 있으면 3 이거를 A가 겹친다고 해서 2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생 테이블에 학생 수가 얼마인가를 검색하라 그러면 그 학생 테이블로부터 학생 수를 카운트하는 거. 중복 포함해서. 그리고 학번이 300인 학생이 등록한 과목은 무엇인가? 학번이 등록에서 학번이 300인 거를 뽑을 거예요. 근데 그 과목 번호가 그 중복 제거한 거에서 그 카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복이 안 된 투플만 셀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집계 함수 중에 평균을 말하는 건데요. 이 등록에서 과목이 C413인 것을 골라서 그 중간고사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계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또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룹 바이를 이용한 검색은 각 그룹별로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과목별 기말 성적 평균을 검색하라. 그 과목 테이블에서 과목별로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또 기말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과목 순서별로 명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그룹 바이 다음 절에 order by 신호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해빙절은 아까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3명 이상 등록한 과목의 기말 평균을 검색하라. 그러면 여기 having count 여기 밑에다가 having 좀 다르네요. 여기 과목의 신호끼리 묶어서
여기가 3 이상이면 그것에 대한 그 기말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해빙절이 생략되면 이 전체를 그룹으로 보고 테이블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하게 된답니다. 그룹 바이절이 없어지면요. 그리고 부속 지리문을 사용한 검색. 부속 지리문을 사용한 검색은 중첩이 되는 검색문으로 select from where 그리고 select from where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네, 어쨌든 부속 지리문을 포함하고 있는 중첩 지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랑 같은 의미인데요. 얘는 얘부터 한번 합니다. 네, 여기 과목에서 C413인 그런 학번을 골라요. 그래서 여기를 학번을 고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여기서 고르는 거죠. 그리고 조인 지리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인롤이 C413인데 얘네 스튜던트 S노랑 인롤 S노를 조인해가지고 여기서 스튜던트 S네임 뽑으면 또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과목번호 C413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 그러면 C413을 고른 학생이 여기에 속하지 않은 애만 고르게 되면 이렇게 S네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속 지리문은 다음과 같이 in 외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 는을 사용할 수 있고 or, any, some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는부터 보면 학생 전기태와 같은 학과에 속하는 학생 이름과 학과를 검색해라. 학생 이름과 학과를 검색할 건데요. 이 전기태가 속한 학과를 고른 다음에 요거랑 같은 아이의 이름과 학과를 고르는 겁니다. 프로젝트 하는 거죠. 그리고 or, any, some 은 or은 여기 있는 것보다 다 큰 거. 다 큰 인롤의 S노가 500인 아이의 성적은 성적은 80점이에요. 기말 점수가. 이것보다 다 큰 애. 가진 점수 다 큰 애 고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any가 나오면 이거 어느 하나보다 큰 거. 그리고 some은 이거 어느 하나보다 큰 거. 그래서 결과 나오고요. like는 문자랑 관련되는 건데요. 이것을 서브스트링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C는 %는 문자의 길이에 상관없고 이게 이렇게 찍찍이 되어 있으면 이게 문자 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C%면 맨 처음에 C만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코र्스 강의에서 C노가 C로 시작하는 거 아무거나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C노, C네임을 뽑아가지고 이런 릴레이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S 띵띵 이렇게 나오면 S로 시작하고 뒤에 띵띵이 있는 거. 2개 문자 더 있는 거. 3개 스트링을 말하고요. like %S 띵띵은 그 앞에 무한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냥 S 맨 끝날 때가 3문자 S 띵띵이면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S %S면 그냥 S가 포함되기만 하면 그런 스트링을 뽑는 거겠죠. 그리고 너를 사용한 검색은요. 일반적으로 너를 검색 조건에 명세를 할 때 이름 is 널 형식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는 널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널이랑 뭔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냥 거짓이 되거든요. 왜냐면 널이 정해지지 않은 값인데 이것을 같다 뭐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는 다 참인데 얘네만 불법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exist를 사용하는 검색. 이게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exist 다음에 나오는 검색문의 실행 결과로 검색된 투뿔이 존재하는가를 검색을 한다. 그래서 exist select 별 from 그 검색문을 실행한 뒤에 그 결과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되고 공집합이면 거짓이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exist 여기서 무언가라도
내가 먼저 스튜던트에서 S네임을 뽑아요. 근데 이 S네임이 여기에 튜플에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러면 여기 S네임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학생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학번을 검색을 하고 이 학번이랑 용어는 exist를 수행해서 참이면 결과에 속하도록 한다. 내가 학생을 뽑을 건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C413을 등록해서 등록 테이블에 존재하는 여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학생을 내가 뽑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엔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냥 not exist 이거 해주면 돼요. 유니언은 집합이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랑 관련된 건데 학생 그 3학년인 학생의 학번을 고르고요. 그리고 C324를 듣는 학생의 학번을 뽑아서 얘네들을 합집합니다. 집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중복된 투풀은 제거돼야겠죠? 중복된 투풀은 제거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갱신할 건데 데이터 갱신은 이 업데이트문을 사용해요. 이거는 열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변경되는 값은 산술식이나 널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열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 건데 열 이름은 산술식이나 널이 될 수 있다. 조건이 where절인 그 조건 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 레코드들을 셋의 조건대로 바꿀 거다. 그래서 하나의 레코드를 변경할 때는 2학년인 그 학번이 300이고 300인 학생의 학년을 2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복수 레코드 변경은 이 컴퓨터 학과인 학생의 학점을 1개씩 증가시킨다. 그리고 부속 지리문을 이용한 변경은 그 컴퓨터 학생의 학번을 뽑아서 거기에 학번이 있는 학생의 기말 점수를 5점씩 올린다. 그리고 여기는 4학년인 학생 중에서 4학년인 학생의 학과를 변경시킬 건데 어떤 학과를 변경시킬 거냐면 그 강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강의 이름이 있는 학과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변경할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좀 많네요. 데이터의 삽입은 이런 형식을 가집니다. insert 테이블 열 이름 리스트, 열값 리스트. 얘는 직접 삽입이고요. 얘는 간접 삽입인가요? 그러면? 부속 지리문을 이용한 삽입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직접 삽입은 열 이름이 모두 명세되고 그 순서가 같은 경우 그리고 이 sno가 기본 키인데 만약에 이 sno가 여기 밸류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절하고요. 그리고 중복된 값도 또한 거절합니다. 기본 키가 중복되면요. 그리고 이 열 리스트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생략을 해가지고 여기 순서대로 쓰면 상관이 없고요. 여기 컴퓨터는 기본 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략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컴퓨터에 널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행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괄호 있잖아요. 중괄호. 이거를 600 박상철 1, 김동강 200 김동강 2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속 지리문을 이용한 레코드 삽입. 이거는 여기에 학생 테이블에 컴퓨터 학과인 아이의 학번 이름 몇 학년인지 이런 거를 검색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컴퓨터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는 투풀을 대상으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where 조건 만족하는 그 투풀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 where 조건이 없다.
그냥 다 삭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코드를 삭제할 때는요. 학번이 100인 학생을 삭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학번을 외리키로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연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 레코드를 삭제할 때는 이렇게 삭제를 하면 인롤 테이블이 그냥 빈 테이블이 되는데 이 빈 테이블이 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이 데이터베이스엔 남아있어요. 이 드롭이랑 다르다는 거를 머릿속에 꼭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부속 지리문을 사용한 삭제. 그러니까 컴퓨터 학과인 학생의 학번을 검색하고 학생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목에서 학번이 C4, 과목 번호가 C413이고 60점 미만이고 이 과목의 학번이 여기 안에 아까 전에 말한 그 학번 안에 있으면 걔네를 삭제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SQL 뷰입니다. 뷰는 기본적으로 다른 애트리뷰트로부터 유도된 이름을 가진 가상 테이블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된 뷰가 또 다른 뷰의 정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뷰를 생성할 때는 create view, 뷰 이름, 열 이름 리스트, select mun, 그리고 with check 옵션. 이 with check 옵션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 as select mun은 이 as select mun은 유니언이나 오더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뷰 스튜던트 여기 보면요. 그 스튜던트에서 def가 컴퓨터인 그런 추플에 sno, sname, year만 프로젝션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뷰 C student를 만들 건데 그거의 attribute 이름도 sno, sname, year로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with check 옵션은 이 뷰에 대해서 갱신이나 삽입명산을 실행할 때 뷰 조건 이 def를 위반하면 실행이 거부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열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이름 그대로 따라간다. 내가 참조하는 테이블의 그 애트리뷰트 이름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뽑을 때는 이 컴퓨터인 학생만 이 기본 테이블을 내가 참조할 건데 내가 뷰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애들만 보니까 얘네 초록색 애들만 본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뷰 정의문에서 열 이름이 명시되지 않으면 네, 상속받고요. 열이 집계함수나 산술식, 상수로부터 유도되면 무조건 열 이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 이름이 중복될 때도 반드시 열 이름을 여기 이렇게 명시해줘야 됩니다. 봅시다. 자, 이 카운트 집계함수죠. 그래서 사이즈라는 것을 무조건 명시해줘야 돼요. 만약 여기 명시를 안 해줬다. 왜냐면 난 대품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이즈를 여기 위에다 안 하겠다. 그럼 밑에다가 as size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뷰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2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정의를 하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게 뒤에 나올 건데 변경할 수가 없는 이유는 내가 조인한 거면 내가 그 2 테이블을 조인을 했는데 그 조인한 게 기본키가 각 테이블에 기본키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요. 정의된 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뷰를 정의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owner이라는 맞나요? owner이라는 그런 뷰를 만들었는데 이 뷰를 또 정해가지고 뷰에서 내가 또 sname만 또 보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come owner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뷰에서 또 다른 뷰를 만드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 제거는
뷰 정의는 기본 테이블처럼 얼터문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가 없어요. 뷰는 제거 가능하고 제거랑 정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드롭 뷰로 없애야 되는 건데요. 이 restrict랑 cascade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restrict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다른 뷰가 나를 참조하고 있어. 나 뷰인데 다른 뷰가 나를